동화쌤입니다. 이제 중2 학생 과학 청년인데 요거 보고 느낀 건 뭐냐면 불꽃 반응을 할 때 왜 금속만 하느냐? 금속이 산소랑 결합할 때 에너지 변환이 불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는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한다고 불꽃색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아 이건 금속 요거만 싹 지워버리고 시험 내면 애들 잘 썼겠죠. 읽어볼 때. 어? 모든 원소를 포함한 물질의 불꽃색은 각각 같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혼란스럽겠죠. 금속 주의하시고요. 원자핵하고 중성자하고 전자하고 원래 이렇게 균형 있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같아서 절대값이 같아서 0이 돼요. 절대값으로 치면.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하나 빠지면 당연히 플러스가 맞으니까 양이온이고 마이너스를 얻어버리면 마이너스가 하나 더 늘어나서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편형이고 요거는 전자의 변화고 전자의 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현실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전자를 잃으니까 플러스가 많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원리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잃음, 얻음, 잃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균형이 됐었는데 잃었다 마이너스가 두 개가 줄었다 그래서 양이온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일자는 이제 생략 가능하고요. 자 그렇게 반응을 해서 앙금이 형성이 되고 나중에는 뭐 알자이온 반응식하고 구경꾼 이온 해가지고 또 추가로 화학에서 또 나중에 배웁니다. 염화 나트륨 이렇게 거꾸로 읽어야 되는데 이게 화학결합입니다. 나트륨 염화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자로 돼 있죠. 나트륨이 나 CL이 염소죠. 네. 그래서 나와 염소의 관계 이걸 쓰는 거예요. 나하고 염소의 관계 소음기 짭짤하게 돌게 그렇게 과학식을 쓰는 거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기본으로 하는데 잃거나 얻을 수 있어. 그럼 왜 잃거나 얻을 수 있느냐? 288이라는 옥텟 규칙에 의해서 제일 외곽에 있는 원자들이 하나, 둘, 셋, 네 개는 잘 떨어지고 하나, 넷부터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는 잘 얻어와요. 왜? 8 쪽으로 꽉꽉 채우는 거. 아니면 8 남겨놓고 끝에 있는 거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얻어서 8을 채우거나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니까 이건 얻거나 잃을수가 쉬우니까 반도체 종류에서 그런 것도 많죠. 자 원소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있는 요거 하나를 떼어내는 거야 이렇게 요거를 꼭지를 그러니까 이 원소 자체는 변화가 없죠. 원소 전자를 잃었습니다. 잃었어 플러스 얻었어 전자가 늘어나니까 전자가 더 많이 보여. 이거는 전자를 잃으니까 양성자 숫자가 더 많아 보여 이렇게요. 질산칼륨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죠. 물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산칼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염화나트륨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느 정도 물에 녹여서 희석액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변화가 없으므로 염화칼슘은 물에 잘 녹음 CaCl 염화칼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염화칼슘이 되고 질산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같은 전압끼리 밀어내는 건 청력, 자석도 그렇죠. 당기는 건 인력, 그렇죠. 끌어당기는 건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당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력은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제 중등 수준은 아닌데 전자가 떨어졌는데 왜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균형감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떨어져 버리면 플러스가 강해지죠. 네. 그러면 똑같이 이거 떨어진 다음에 이것도 조금 당겨지겠죠. 그래서 조금 미세하게 작아지겠죠. 이런 것들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전자가 B에서 A로 이동해요. 그래서 조선에 흐른데 흐름은 그러면 A에서 B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전자 이동하고 다르게. 그래서 교과서에 이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만 봤는데 미시적인 걸 볼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전자가 B에서 A로 흐른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도 내가 여기서 뭘 뽑아내서 추가로 공부해야 될까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죠. 전압계에서 마이너스 난자 이래서 가운데 눈금으로 하고 7.5개 전압계 재는 방법 재는 방법 나올 테고 기울기는 당연히 수학하고 똑같습니다. 가로분의 세로이니까 가로분의 세로 가로 변화분의 세로 변화 가로 변화분의 세로 변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로는 똑같은데 세로가 이렇게 작으면 기울기가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단위 기준이고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되느냐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분수는 비기 때문에. 기울기가 올라가면 저항도 올라간다. 직렬 연결은 I가 같다.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병렬 연결은 V가 같다. 이걸 기억하시고 나머지들을 계산해 나가면 됩니다. 원형도선, 새끼손가락 자기장의 방향. 그래서 원형도선이냐에 따라서 손가락이냐 아니면 엄지냐를 구분해서 외워야 되니까 헷갈리지 않게. 예? 원은 뭐예요? 원은 가락, 원가락. 선은 뭐예요? 선엄지, 원가, 엄선 이렇게 하면 끝나네요. 원가는 원래 가격, 엄선에서 잘 지켜라. 이렇게 어떤 외우는 방법을 해서 바로 금방 떠오를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좋다는 거죠. 원가, 엄선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전압계는 마이너스 한자 15V에서 연결했어요. 그래서 최대값 15V 눈금이고 전압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잴 때 이게 몇백 볼트면 여기 끝에 있는 요 기준치가 있어요. 상세하게 하니까 작은 볼트면 15볼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재면 되고 200볼트면 여기에서 500볼트, 250볼트를 기준으로 해서 재면 되고 요거 기준을 설정해서 스위치를 돌릴 수 있게 만들어 놨죠. 문제는 물질의 상태가 변화한다. 종류는 변하지 않나 상태. 기체, 액체, 고체만 변하는 거죠. 화학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화학적 성질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원소와 원소가 결합을 해도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고 결합만 된 거죠. 당연히 레고하고 결합했는데 무슨 다른 레고가 돼요. 그래? 이런 레고하고 결합했는데 그 결합했다고 이게 레고 모양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떼어낼 수도 있고. 명주는 가죽털과 마찰하면 그죠? 대전 고무가 명주보다 전자를 읽기 싫다. 그래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체계에서 외워야죠.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차가 되는 거. 전류의 세계는 일정 동안 전선의 단면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보기가 있으면 이렇게 탁 잘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면. 그럼 여기 색깔 치는 요거, 잘린 요거, 요 면 있죠? 오일을 잘랐을 때 요 면이 단면입니다. 여기를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다. 그러니까 순간의 양이다. 일정 시간 동안 요거를 통과했을 때 그 순간순간의 변화량을 계산해가지고 도한량이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오답 정리를 하셨는데 오답 정리를 한 거에서 또 내가 뽑아낼 건 뭔가를 자, 공부를 한 건 뭐예요? 공부를 한 거에서 내가 이걸 꼭 뽑아내야 될 건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단단하게 뭉쳐. 정리한 거에서 엑기스를 뽑아내면 그러면 계속 늘어납니다. 실력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번 정리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정리한 거에서 또 정리, 정리한 거에서 또 정리, 정리한 거에서 또 정리. 그럼 점점 줄어들어요. 요거만 외우면 요걸 복원하고 요걸 복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결국은 이게 뭐라고요? 암기의 실마리, 암기의 키가 되는 거죠.